네, 타이틀 보셨겠지만 중간 배당 이슈가 또 있네요. 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지주사 ESG 커버하고 있는 김동량 애널리스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주사 SK의 주주 환원 강화가 포착이 됐다. 오늘까지 매수하면 중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까? 예, 주주 환원 강화는 계속하고 있었고 이제 새로운 게 그 배당제도 개선을 이제 거의 처음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배당제도 개선이라는 거는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 기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환하기로 한 얘기가 사실은 작년부터 있다가 올해 초에 금융위원회가 정책 과제에다가 이걸 포함시키면서 빠르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SK 배당 기준일이 8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SK를 매수하면 1,500원의 중간 배당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번 중간 배당에서 SK하고 BNK 금융지주가 이제 최초로 적용을 했고요. 아마 연말 결산 배당에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 기준일로 전환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주당 배당금이 예상보다 많이 높은 기업들이겠죠. 이럴 경우에는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신규 매입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주가 강세가 기대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주사 SK. 그러니까 요즘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불만이 많이 쌓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는 거기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또 발표한 것 같고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 기대 이건 어떤 수준일까요? 예, 이미 이제 2022년 작년부터 2025년까지 연간 1% 이상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작년 2022년분에 대해서는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약 1.3%를 매입 후 소각했습니다. 올해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아마 뭐 작년과 비슷한 시기 전후해서 시작을 하고 또 그렇게 매수한 자사주도 소각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자사주가 좀 많이 있는데요. 24% 정도 있는데 요거는 뭐 아직 회사 입장에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또 그 소각을 강제할 만한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좀 덜 됐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 추측하거나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매입 소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두산으로 가볼까요? 두산의 2분기 실적은 좀 어떨까요? 지금 계속 자회사 기준 뒤에 있으니까 두산의 2분기 실적부터 파악을 해보죠. 예, 연결 실적 좋았습니다. 그게 이제 두산의 자체 사업은 거의 남지 않았고 자회사인 두산 에너빌리티 또 잘했지만 아주 좋았던 건 손자회사인 두산 밥캣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이게 뭐 배경은 미국 쪽, 북미 쪽 수요가 워낙에 좋은 것도 있고 퇴직금 조정 관련해서 일회성 이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결 실적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고요. 자체 실적을 뜯어보자면 여기 자체 실적이 사실상 전자사업부, 여기서 만드는 게 PCB의 원판인 CCL을 만들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전방 사업 중에서 반도체는 고객사들이 지금 아직까지 상황이 좋지 않고요.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게 폴더블 폰 매출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마진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예전 수준인 한 10% 초반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말씀하신 이제 회사들 중 손자회사 말고 자회사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올해 연말쯤인가요? 아마 연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지분을 90% 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을 얼마를 받을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비교 대상 기업이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상반기 주가가 굉장히 강세였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또 8월부터 또 강세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2.7조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7조 원. 예, 2.7조 원이요. 2.7조. 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뭐 밸류에이션 산정에서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구주 매출이 일정 부분 수반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두산 입장에서는 현금 유입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전 7천억 보면 절대 비교로 예전에 그러니까 매출이나 뭐 규모로 5배? 막 이렇게까지도 봤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걸 10조를 주기는 너무 애매한데.
네, 그러니까 높은 쪽으로 그렇고요. 네. 또 낮은 쪽으로는 뭐 상반기 중에 장이 좀 흔들릴 때는 뭐 1조 원도 뭐 바텀 얘기가 나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편차가 크군요. 예, 편차는 좀 큽니다. 예. 자, 요즘에 핫한 그룹은 이제 포스코 그룹,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먼저 2분기 실적 파악을 평가를 좀 해주시면. 예, 이 회사 그 사업 구조 굉장히 복잡한데 크게는 에너지 사업하고 글로벌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업은 이익 규모가 가장 큰 미얀마 가스전부터 시작해서 뭐 호주 세넥스 에너지 그리고 이번에 합병한 포스코 에너지의 발전 사업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한 60-70% 정도 이익 기여를 하고 글로벌 사업은 전통적인 트레이딩입니다. 주로 이제 철강 트레이딩이 있고 식량 소재 그리고 또 각광받고 있는 구동 모터 코어를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인데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예상보다 실적은 다 잘 나왔고요. 2분기에는 뭐 일회성 이익도 일부 있었지만 큰 부분은 글로벌 사업에서 철강 트레이딩 마진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친환경 고부가 철강이 판매가 좀 잘 되고 있고요. 이런 기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으로는 이 포스코 에너지 합병 효과가 더해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거의 40% 정도 작년 대비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던데요. 이건 어떨 포스코 그룹을 성장성으로 본다. 과거에는 좀 흔치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체도 굉장히 큰 회사고 무거운 회사죠. 그 사업 이익 기여도가 가장 큰 미얀마 가스전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에다가 1년 전의 유가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예측이 거의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딩은 뭐 매출 규모는 20조, 30조가 되지만 마진이 워낙에 박하기 때문에 성장성도 또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그리고 미래 사업에 대한 영역 확대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연초에 포스코 에너지하고 합병을 하면서 3년 동안 4조 원 가까이 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LNG 증산도 하고 밸류 체인을 다 채우겠다 이런 얘기이고요.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포스코 그룹의 넷제로 그러니까 탄소 중립화를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2차 전지를 키우는 거에 있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수소 사업 주로 이제 수소 혼소 발전입니다. LNG 발전에다가 수소를 같이 집어넣어서 이제 발전을 하는 그걸 추진하고 있고 2차 전지의 소재나 원료 공급도 고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흑연 공급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포스코를 봤고 현대오토에버 이쪽으로 한번 뛰어볼까요? 2분기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네. 특점이 있네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속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현대오토에버는 그 현대차 그룹의 ICT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전산실에서 시작했고 모든 재벌 집단들이 하나 정도씩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인데요. 당연히 그룹 의존도가 굉장히 크고요. 특히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의존도가 뭐 거의 9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차 그룹 실적이 굉장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IT 투자도 잘 하고 있고 덕분에 전통적인 ICT의 연간 매출 성장이 10% 중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내비게이션 그리고 차량 소프트웨어 계열사들을 합병을 했는데 이쪽은 매출액 성장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연간 뭐 30-40% 성장을 하고 있고 또 마진도 기존의 그 ICT보다 높기 때문에 네. 이 비중이 올라가면서 수익성도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에 CEO 데이라는 이제 투자자 행사를 했고 여기에서 2027년도의 매출액을 5조 원을 달성을 하겠다. 뭐 그렇게 하려면은 연평균 13% 정도 외형 성장을 해야 되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 개선은 이거보다 좀 더 높은 폭이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삼성물산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물산 요즘 그 주택 이게 애매한데 하여튼 뭐 어떻게 보세요? 이 참 삼성물산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고요. 그렇죠. 좀 슬픕니다. 주가는 뭐 굉장히 눌려 있는 상황이고 네. 말씀하신 주택은 그 건설 사업에서의 비중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높지는 그게 않은데 오히려 다른 여타 브랜드들이 논란이 많지만 네. 오히려 깨끗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삼성의 브랜드가 상대적인 수혜가 그러니까. 있을 수 있고요. 네. 사실 건설에서 돈을 버는 부분은 삼성전자 반도체 팹을 지어주는 그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안정적이고
뭐 이익 기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건설이 아닌 뭐 상사나 레저나 식음 부문도 코로나19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고요. 또 연결로 들어오는 바이오로직스 여기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체력은 굉장히 좋고 또 이제 강제하지도 않은 자사주 소각도 했습니다. 12% 3조 원어치 앞으로 5년 동안 소각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들 영향이 없고 또 신사업도 열심히 합니다. SMR 뭐 지분도 가지고 있고 수소, 태양광, 뭐 친환경 에너지 사업 굉장히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뭐 할인율 70% 말할 것도 없고 PER도 7배이기 때문에 좀 무리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정해진 질문은 여기까지인데 추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시죠. 네, 레포트 게재하신 것 중에 삼성 SDS가 좀 관심이 있습니다. 예. 요즘 뭐 AI 이슈가 워낙 또 큰 화두고 뭐 이번 달에는 이제 네이버 뭐 하이플러버 X 네이버 시세도 조금 강했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삼성도 챗GPT에 준하는 것들을 언급은 하는데 만약에 뭔가 AI를 추가한다면 그 중심은 당연히 SDS 아닌가 싶어서.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갈 것이고요. 다만 이게 뭐 언제까지 얼마의 매출과 이익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기는 좀 쉽지 않은 구조이긴 한데 네. 이런 걸 떠나서도 뭐 굉장히 저평가 상태였고 그리고 여기가 순현금이 5조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상속 증여세 이슈 때문에 자꾸 걸림돌이 돼가지고. 네, 그게 이제 또 챌린지들이 있을 수 있어서 운신의 폭이 좁았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저기 이서연 이사장 지분은 이미 다 나갔고 네. 또 올해 초에 엠로 인수한 것이 일단 그런 보수적인 경영이 끝났다라는 것에 대한 신호탄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삼성전자가 상황이 뭐 예전처럼 좋지는 않기 때문에 IT 투자를 그렇게 많이는 안 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성장성은 좀 낮게 나왔다. 그런데 저평가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뭐 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레포트 게재하신 것 중에 LX 인터내셔널도 있더라고요. 네. 요즘 이제 뭐 인터내셔널 그러면 이제 중후장태 하여튼 뭐 거대한 거지만 무역 상사인데 네. 중앙무역 상사가 이제 이름을 다 바꾼 건데 요즘 이제 자원 외교가 한때 이제 정권에서도 있었고 최근에 또 이제 뭐 오늘도 아침에 저희 뭐 이 자원 얘기를 좀 다루긴 했는데 어떨까요? LX 인터내셔널은 좀 특이성이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자원 중에 특이하게 석탄이죠. 이게 이제 반 ESG라고 찍혀서 유연탄. 예, 그래서 이게 오히려 사실은 수혜를 봤어요. 왜냐하면 은행들이 그 석탄 개발에 돈을 별로 안 빌려주기 때문에 공급은 좀 타이트했다. 그러니까 작년에 미친 듯이 가격이 올라갔던 거의 원인은 그런 거에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석탄으로 좀 욕을 먹지만 돈을 너무 많이 벌었고 그걸 가지고 한국유리공업이나 뭐 포승그린에너지나 M&A 계속 하고 있고 네. 기대하고 있는 거는 니켈 광산과 재련소 동시 인수입니다. 벌써 뭐 한 4년째 추진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성사를 시킨다 그러면 LX 인터내셔널도 2차 전지 밸류체인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습니다. PER 4배, 5배이고 배당 수익률이 뭐 6%, 7%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니켈 광산 인수 사실 뭐 오랫동안 못했기 때문에 언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성사가 되면 적용하는 멀티플은 확실히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니켈 광산 이슈가 있군요. 자, LX 인터내셔널까지 알아봤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지주사와 ESG 커버하고 있는 김동양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